자, 여기 교과서 128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세요.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제 10번을 보세요. 그 10번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이 이게 토지 중복 등기인지 건물 중복 등기인지를 표시를 하거든, 표시. 그러면 여기에는 10번의 문제를 보니까 부동산 등기 규칙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말한다? 토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중복 등기는 두 가지거든, 해결 방법이. 하나는 토지 중복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고, 건물 중복 등기는 등기 예규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토지라는 말, 건물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뭘 갖고 구분해야 되는데 법 이름을 써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부동산 등기 규칙이니까 토지를 말한다, 건물을 말한다,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31페이지를 갑니다. 문제 5번에 보기 1번을 보겠어요.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1필의 토지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 기록에 기록한다. otherwise, 여러분들 고유번호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그럼 토지마다 고유번호가 뭐다? 있다. 건물마다 고유번호가 뭐다? 있다. 두 번째,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이래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라 보세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이래 말을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표시가 있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가 있거든. 그럼 출발을 할 때는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otherwise, 그러면 토지의 표시이라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래 나오지. 그럼 건물의 표시하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래 나오지.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물 등기 표제부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에 표제부 나오죠?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 말은 토지 등기부 표제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번호 있죠? 요 1, 2, 3, 4 번호 있죠? 이게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럼 여기 뭐다? 접수. 그럼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토지의 표시잖아요. 맞다. 그럼 건물의 표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리 됐죠? 시작.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건물의 내역 있죠? 그럼 적어볼게요. 목조, 기와, 단청, 주택, 150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목조, 기와가 시작, 구조, 단청, 주택이 시작, 종류, 150제곱이 시작, 면적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건물의 표시가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여기 면적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럼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그냥 요래만 따가세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를 기록한다. 그럼 시험에는 토지의 표시 이렇게 넣으면 고맙잖아요. 그래 안 하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을 기록한다. 지목을 기록한다. 면적을 기록한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을 기록한다. 구조와 종류를 기록한다. 면적을 기록한다. 건물의 표시를 기록한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럼 이걸 과감하게 지웁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는 만약에 등기부를 갖고 시험에 내면은 아파트 등기부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등기부를 시험에 내면 아파트 등기부를 갖고 시험에 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답만 딱 합니다. 아파트 등기부는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요까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여기 101동의 표제부가 있다 있지. 1701호의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다 있지. 이때
갑구을구는 모든 등기부의 갑구을구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양식이 같으니까 등기부를 갖고 시험에 낼 때는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표제부죠. 표제부. 그러면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표제부가 2개다 이 말이에요. 2개.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이제 제가 요렇게 딱 하세요. 요게 무슨 동? 1동. 요게 무슨 부분? 전여부분.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라. 상하로 나누는 거라. 오케이? 그럼 왜 상하로 나누는데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칠판을 봅니다. 요게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그럼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요게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건물. 건물 등기부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있는데 이제 출발을 이래 합니다.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거든. 있는데 여기서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본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고 팝니다. 사고 팔 때는 땅을 사고 팠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사고 팔았다고 생각한다. 건물을 101호를 사고 팔았다고 생각하지 아파트 땅을 사고 팔았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건물을 사고 팔았다고 생각한다. 오더바이더? 오! 자, 답입니다. 건물을 사고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가니까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같이 나온다, 같이. 그래서 상하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위에 건물이 있다, 아래에 건물이 있다, 그러니까 위는 건물을 나타내고 아래는 토지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위에 건물이 있다, 아래에 건물이 있다, 위에는 건물을 나타내고 아래는 토지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요리 오세요. 요게 위, 요게 뭐다? 아래. 요게 써놨네. 일동 뭐다? 건물. 대리권의 목적이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칠판을 보세요. 전이 부분 뭐의 표시? 건물. 여기 대지가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그럼 이거는 본인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등기부의 양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흰색이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여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여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리권을 표시한다. 오더와이더? 그럼 시험에는 위는 외울 필요 없어요. 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을 표시한다. 오더바이더? 요 글자가 여기 그대로 가고 건물이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밑에를 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일동.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전여 부분. 요거를 외워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요게 일동이다, 일동 아니다? 일동. 그럼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요래 나눴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요 101동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요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지목이 뭐다? 면적이 얼마다? 5,000제곱미터 이래 놨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게 1,701호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리로 갑니다. 1,700m 1호. 그 다음에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이 무슨 권이다? 대리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 이 땅을 소유한다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단독 소유한다, 공동이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5,000분의 77. 그러면 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땅의 면적이 얼마다? 5,000.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갖는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요까지 됐죠? 그럼 이 저는 엄청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외울 때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리권의 표시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표제부 오더바이더 O. 대리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 오더바이더 O. 그럼 요거 외워졌다 안 외워졌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돼. 이제 하나 딱, 세 개만 원래 공부하다 두 개를 하나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밑에 거, 이 밑에 거는 요 제목만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 거로 갑니다. 위에 거. 너무 쉬워요. 지금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표시번호와 접수, 오더바이더, 오. 여기 오세요. 표시번호와 접수, 같아, 안 같아? 같죠? 요거 건물 내역과 등기원인 기타, 건물 내역과 등기원인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지금 이것만 차이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차이 나고 있지. 맞다. 얼마나 쉬워요. 맞다. 그러면 여기 오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 맞아요? 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시작. 번호. 그럼 여기는 소재, 지번, 명칭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그럼 여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101동에 표제부 있다, 없다? 있다. 1701호에 표제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칠판을 봅니다. 소재, 지번, 명칭, 오더바이더, 오. 101동의 소재 지번하고 1701호의 소재 지번은 같아, 안 같아? 같아. 101동의 소재 지번하고 1701호의 소재 지번은 같잖아요. 같으니까 두 군데 다 쓸 필요가 없지. 한 군데만 쓰면 되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재지번 명칭은 어디에 들어간다? 1도. 전유 부분에는 소재지번 명칭을 쓴다, 안 쓴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서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죠. 이제 그럼 두 개 했어요. 더 중요한 거. 칠판을 봅니다. 요게 건물입니다. 요게 토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아파트 토지 등기부 그린 게 이거라. 이거. 요 무슨 구? 갑구.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두 번 한다. 오더바이더 오. 자, 요리 오세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리 적어 놓고, 됐죠? 이거는 건물 등기부, 이거는 뭐다? 토지. 요거는 어디다 간다? 표제부. 요거는 어디다 간다? 해당 구. 요거는 뭘로 한다? 신청. 이거는 뭘로 한다? 직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게 건물 등기부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아파트 토지 등기부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아파트 토지 등기부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이에요. 좀 더 확대시키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입니다. 글자가 대지권자 들어가 있잖아요. 맞다. 이게 대지권 나오잖아요. 이게 대지권 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건 토지 등기부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소유권이 무슨 권? 대리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이래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이 대지권.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이 대지권. 요거는 토지 등기보다 건물 등기보다 건물. 이거는 시작. 토지. 그럼 이거를 부를 때 이름을 시작. 대지권 등기. 이거를 부를 때 이름은 시작.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래 부른다, 이 말이에요. 건물 등기부에서 부를 때는 이름이 대리권 등기라고 부르고 토지 등기부에서는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 혈압을 올리네, 그죠? 제목에서 사람은 똑같아요. 여기 글자는 똑같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본가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희수야 이래 부르지. 처가에서 장모님이 저를 부를 때 목서방, 우리 목서방 이래 부르지. 맞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호칭이 다르잖아요. 호칭이. 여기서는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이 건물 등기 보니까 당사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관에 대지권 등기 해줬지.
해주고 난 다음에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걸 표시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등기관이 뭘로 해준다? 직권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만 딱 이야기할게요. 아파트는 한만 답니다. 대지권 등기는 2번 한다. 오토바이더 건물 등기부터 하고 토지 등기합니다. 오케이? 답만 딱 합니다. 아파트는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부.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는 땅을 사고 판다. 건물을 사고 판다. 건물.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무조건 표제부를 배우는데 답은 전부 다 표제부가 답이다 이 말. 그래는 갑구, 을구가 나오는 건 한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리권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지문은 무조건 답은 대리권이라는 뜻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배우는데 토지는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게 시험 문제 무조건 답이다니까. 그러면 시험 지문에 대리권이라는 뜻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전부 다 답이라니까. 대지권이라는 뜻만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답이라니까.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자 5번으로 갑시다. 자, 좀 쉬운 건 5번은 아까 했죠? 5번을 봐야 되겠네요. 그죠? 5번에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1동 동그라미 치세요. 대한 표제부 갑골구를 둔다. 어디다? X. 1동에는 표제부밖에 없지. 전혀 부분에서 표제부 갑구 을. 그럼 한 장을 넘기세요. 자, 6번으로 갑니다. 등기기록 표제부의 기록에 서면 틀린 겁니다. 1번에 표제부에는 죽었습니다. 부기등기 할 수 없다. 오토바이더 가등기 줄 것에 할 수 시작 없다. 무효등기용 할 수 시작 없다. 접수 번호와 접수 일자죠. 그럼 중요한 겁니다.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는 써야 안 써요? 써! 뭐를 안 쓴다? 접수 번호.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5번입니다. 표제부에는 출입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그 밑에 걸로 갑니다. 7번에 1번입니다.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오토바이더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제 말 들어봅니다. 지문에 답으로 만들 수 있는 문구가 있고 답으로 만들 수 없는 문구가 있어요. 그럼 이 지문은 해마다 지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가 아니에요. 그럼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잠깐 와보세요. 101동 1701호라는 건 압니다. 101동의 표제부, 1701호의 표제부 갑골구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게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한 개죠.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요 101동의 표제부 있어요. 이거는 1701호, 1601호, 1501호, 1400, 1300 한 개를 가지고 전부 다 사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요게 하나입니다. 하나. 통과. 2번으로 갑니다. 1필의 토지 또는 수필지상의 밑줄을 긋습니다. 수동의 건물. 있는 경우 건물 소유권 보전할 때 밑줄을 긋습니다. 도면, 첨반다, 오토바이더, 오. 두 번째 갑니다. 집합 건물 1동 건물에 동그라미 칩니다. 상단에는 1동 건물을 표시하고 오토바이더 오. 하단 동그라미 칩니다. 죽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오토바이더 오. 칠판에 보시면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4번입니다. 집합 건물 소유하는 법률에 따라 건물의 밑줄을 긋습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 표제부만 둔다. 어디다? X.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게 정확하게 하면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죠. 뭐만 둔다? 표제부. 5번으로 갑니다. 전유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죽었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오토바이더 오. 요리 오세요. 요거 오세요. 요게 시작. 대지권의 표시 되죠. 통과. 8번으로 갑니다. 틀린 겁니다. 폐쇄 등기 기록의 등기사항의 열람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그냥 폐쇄 등기부는 옛날 등기부다 이러면 됩니다. 그럼 옛날 등기부도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이렇게 합니다. 전부는 O, 일부는 뭐다? X. 그러니까
옛날 등기부는 등본만 발급이 됩니다. 초본은 발급받을 수마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익숙돼 있죠.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에 익숙돼 있죠. 요즘에는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등본은 전부 증명서, 초본은 일부 증명서. 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구분 소유자가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리상권의 변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5. 상번입니다.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분 점포마다 소유권 벌어넘기 할 수 있다. 4번으로 갑니다. 대리인이 죽었습니다.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 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5. 옆에다가 위임장 이렇게 하면 되죠.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 하세요. 등기 기록이 있어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가 있어요.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마다 있다.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뭐만 된다? 열람. 그럼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열람이 되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 첨부 해야 된다는다? 해요. 5번으로 갑니다. 1동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표제부 하단에는 적었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어덱스다 X. 대리권의 표시는 1동이다. 전혀 부분이다. 전혀 부분. 칠판에 옵니다. 지금 요거.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인 것 같으면 나는 요 글자 하나만 공부 딱 하겠는데 그래. 대리권의 표시만 전혀 부분이고 나머지 모르는 거는 전부 다 1동이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저 소재 지분도 무슨 도? 1도.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도 뭐다? 1도. 그러니까 요거 하나 외워버리고 나머지는 1동이다. 이래버리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외워지면.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9번 구문입니다. 1동 동그라미 치세요. 소재 지분 오더와이더 5. 전유 부분 줄 거세요. 대리권의 종류 오더와이더 5. 1동 동그라미 치세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오더와이더 5. 전유 부분 표제부 이런 대리권의 비율 오더와이더 5. 그 다음에 1동 동그라미 치세요. 표제부의 대리권이 죽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뜻의 등기 오덱스다 X. 소유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갑구. 토지 등기부 무슨 구? 갑구. 한 장 넘깁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풀어봅니다. 구분 건물 등기 기록입니다. 전유 부분 줄 거세요. 끝에 건물 번호 오더와이더 5. 1701호라고 썼어요. 대리권이 있는 경우 죽었습니다. 전유 부분 등기로 표제부에 죽었습니다. 대리권의 표시 오더와이더 5. 3번입니다. 1동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소재 지분 오더와이더 5. 4번입니다. 대리권의 1동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오더와이더 5. 5번입니다. 대리권 등기를 하여서 1동을 표적에 죽었습니다. 소유권이 대리권의 뜻 오덱스다 X. 밑에다가 써요. 토지 갑구. 여러분들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그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소유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시작. 갑구. 그럼 소유권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으면 시작. 해당구. 소유권이 그냥 대지권이라는 뜻이라면 그냥 무슨 구? 해당구. 이렇게 풀어야지. 맞아요. 네. 11번으로 갑니다.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오더와이더 5.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을 했죠. 그럼 A 토지 등기부는 폐쇄해야 된다. 해야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칠판에 잠깐 와보세요.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A 토지, 이게 B 토지죠. 이걸 이리로 합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없어지지. 됐죠? 자, 그 밑에 갑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의 보조기록 장치에 기록되어 할 때 동그라미 3번에 등기부의 부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복제라고 해서 복제. 여러분들 부본이라는 말의 그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복사기가 없었을 때는 먹지라는 게 있거든. 먹지, 시커먼 먹지 있죠. 그럼 밑에 깔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쓰면 밑에 한 장이 그대로 복자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그게 부본입니다, 부본. 그럼 오늘날에는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거든. 컴퓨터는 아주 좋아요. 근데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럼 전부 다 보조기억 장치에 복제를 다 해놓는 겁니다. 시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4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 등기로 표접에 일동 건물을 두고 전유 부분에는 죽었습니다. 갑구, 을구만 이라면 오덱스다. X. 뭐가 생략됐다. 표제부. 5번으로 갑니다.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죽었습니다. 매매 목록 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오더와이더 오. 제 손을 보세요. 제입니다.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은 광의의 등기부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마다 있다. 그러나 함께 발급해달라고 신청하는 뜻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돼요? 해요. 그럼 31번으로 가봅시다.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확인할게요. 1번으로 갑니다.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으로 등기되는 규약이 폐지된 걸 줄 것이요.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오덱시다 X. 소유권 시작, 도전 등기. 요거는 안다, 모른다? 알죠? 네. 우와. 그럼 한 문제 맞췄어요. 두 번째 갑니다. 등기할 건물의 구분 건물에 대해 일동 동그라미 치세요.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소재, 집은, 건물의 명칭, 번호를 기록하고 자르세요. 전후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건물 번호, 오더와이더 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존재하지 아니한 고가리 딱 줄 것이에요. 건물에 대한 등기를 했을 때 그 소유권에 대한 경우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지체 없이 오더와이더 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멸실 등기는 1을 인해한다. 오더와이더 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1을 인해한다. X. 시작. 지체 없이. 통과. 같은 지번 위에 줄 것입니다. 한 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에 표접에 건물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번입니다. 부동산에 줄 것입니다. 환매 특약. 환매 특약도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자, 작년도 기출문제니까 얼마나 쉬워요. 31번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기록. 그럼 누구든지 줄 것이에요. 등기 기록 줄 것이에요. 그럼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2번입니다.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니죠. 위에다가 전산화. 오늘날 등기부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등기소에서나 돼야 안 돼요? 돼. 3번입니다. 번호를 붙입니다. 1. 신탁 엄부 2. 공동담보 3. 도면 4. 매매 목록.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오더와이더 오. 4번입니다. 대리인이 죽었습니다. 등기 기록. 발급을 신청할 때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밑에다가 위임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기사항의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요거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좀 전에 폐쇄 등기 기록이 있었거든. 그 다음에 무인 발급기가 있거든. 여러분들 무인 발급기는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에서도 등기부의 발급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요 두 개는 전부 증명서만 됩니다. 일부 증명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판기에서는 초본은 발급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다. 폐쇄 등기부도 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됐어.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14번입니다. 문제를 보면 있죠.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 등기 사실은 증명서의 발급을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일어났거든. 1번으로 갑니다. 말소상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옆으로 잠깐만 가보죠. 등기부 등본 일어났죠. 등본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 등본.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 1번 전세를 말소를 했어요. 3번에 저당이 있어요.
4번에 3번 저당을 말소를 했어요. 5번에 새 전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4개 있죠. 이거는 말소된 등기사항, 이거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이 전부가 다 나와요, 다 안 나와요? 다 나와. 다 나온다는 거는 말소사항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그래서 제외가 틀렸다 이 말. 모를 때는 이랍니다. 등본은 전부 증명서거든. 다 나와야지. 오케이? 네. 15번으로 갑니다. 1번입니다. 토지, 주거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된 때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력공부, 지력소관청의 그 뜻을 통지한다. otherwise, 여러분 이래만 합시다.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자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럼 지력소관청에 알려야 된다는다? 알려야지. 두 번째 갑니다. 건물의 밑줄을 긋습니다. 구조가 변경. 여러분들 구조가 변경은 부동산 표시다. otherwise, 그럼 몇 월이냐 한다? 1월. 그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을 썼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그럼 만약에 출제원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1월 이내하면 otherwise,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는 1월 이내하면 뭐다? 그럼 여기서 구조와 종류의 변경은 1월 이내하면 뭐다? 그건 출제원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한 개만 썼잖아요. 됐죠? 네, 그거 잘해야 돼요. 3번으로 갑니다. 등기 기록과 대장상 죽었습니다.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 경우에는 소유자는 죽었습니다. 등기 기록을 기초 오덱스타. 그냥 이랍니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대장. 그럼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다면 등기 기록이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대장. 그러면 답은 3번이에요. 그럼 5번으로 갔어요. 등기 기록과 대장상 죽었습니다. 소유자의 표시가 불일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죽었습니다. 등기 기록을 기초 otherwise, 이거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 기준이다, 지적. 권리관계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력이다, 등기. 그런 표현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토지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 신청할 때 토지 대장 otherwise. 그러면 요리로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로 오세요.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가 있다, 있지. 자, 시작.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부동산 표시 변경. 무슨 등기? 멸시. 이 밑에 두 개는 상식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 한다, 값 걸고다, 표제부. 멸실 등기 표제부다, 값 걸고다, 표제. 표제부는 항상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고친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지. 맞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간다, 구청으로 먼저 간다, 구청.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야지. 그럼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그럼 소유권 모르 등기할 때 대장을 제출한다, 한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뭐를 제출한다? 대장. 통과.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까다로운 걸 해결을 했거든. 이제부터는 좀 수월한 걸 들어갑니다. 수월한 걸 들어가는데, 자, 앉아 해볼게요. 등기 절차 종론입니다. 종론.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137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요거, 자,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요거 이제 지우고 제가 공부를 해볼게요. 요리라 보세요. 자, 이럽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럼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 관계가 있어요. 소유권과 소유권마다. 왜? 그럼 이때 지금부터 이제는 뭘 배웠냐면 의무가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의무가 있냐 없냐 할 때.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의 변경상 의무 있습니다. 이거는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등기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 권리관계 소유권과 소유권 외가 있거든. 그럴 때 소유권 외는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신청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소유권은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요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법에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출제위원이 다음 중 부동산 등기법상 이랍니다.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이래 물으면 그럼 표제부를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요 갑구에 있다면 갑구. 그럼 을구는 의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의무라는 거는 강제거든. 강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하고 관계 있으면 무조건 강제를 둡니다. 세금하고 관계 있으면.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죠. 그럼 부동산 표시에 소재 지번은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지금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부터 나오죠. 지목이죠.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뀔 수 있다 없다? 빨리 말하세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에서 전으로 바뀌는 수는 있다 없다? 이건 잘 없지. 괜찮습니다. 저는 밭이죠. 밭에 허가받아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집을 허무르고 밥 만들 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지 바보. 땅값이 같아 다르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는 밭의 세금하고 집의 세금하고는 세금이 천지 차이다 이 말이면 농지의 세금하고 집의 세금하고 되게 세금이 같아요. 그럼 이리 가면 세금이 달라야 된다 안 다른다? 그럼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돼 안 걷어야? 그러니까 요거 변경등기 의무를 둔다 안 둔다? 둔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정리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입니다. 몇 월이냐 한다? 1월. 그럼 여기에 무슨 등기? 멸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 멸시. 그럼 한만 더 할게요. 부동산 표시는 표제보다 얻어와야 돼. 멸실 등기는 표제보다 얻어와야 돼. 그럼 요거 몇 월이니다? 1월. 그럼 요거는 시작. 지체 없이. 요거는 몇 월이다? 1월. 딱 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소유권이거든. 그럼 소유권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자,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는 소유권 보존 이렇게 합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은 보존 이렇게 글자가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러면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이거는 의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이리로 오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공부를 딱 할 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다르잖아요.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요 그림입니다. 그러면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인 거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갑에게서 을로 가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그럼 국가가 세금을 걷는 데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세금을 몇 번 낸다? 3번. 그러니까 아직 등기 안 했거든. 안 했어. 그럼 세금을 포탈하려고 바로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 보존등기를 하고 가라 하지 말고 가라 하고 그럼 요 보존등기 의무를 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시작 있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글자가 또 같아 다르다. 그럼 요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집이 지어졌다 안 지어졌다? 지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능. 그럼 이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이다? 60일. 이 말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게 아파트 분양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아파트 분양은 분양 계약서 쓸 때 보존등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계약서 쓸 때는 집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허허벌판입니다. 아직 집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3년 있다가 집이 이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럼 아파트 분양 계약서 쓸 때는 보존등기가 안 됩니다. 3년 있다가 되는 거예요. 3년 있다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결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역시. 그럼 여기서 요 말하고를 왜 하느냐 할 때 제 말 들어보세요. 저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은 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은 문맥은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이지. 다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은 결할 수 있는 상태에는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은 문맥은 맞다, 틀린다? 맞다. 틀렸어요. 계약을 보존할 수 있는 상태는 시작. 계약 체결. 그럼 요거는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을 결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 그럼 아파트는 분양 계약서 쓸 때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3년 있다가 입주를 해야 하네요. 해. 그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 맞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외웁니다. 쌍무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있거든.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 반대급부라는 것은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이 내라 이 말이에요.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맞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소유권 외에는 있잖아요.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의무를 두는 이유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권 이전은 있잖아요. 양도세, 취득세, 이건 세금 많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집을 사고 파는 거는 세금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그럼 왜 그러냐를 할 때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소유권 외에 가장 전형적인 있는 저당권이죠. 그럼 은행에 돈 1억을 빌립니다. 그럼 은행은 등기하고 돈 빌려준다? 안 하고 빌려준다? 당연히 등기하고 빌려주지 안 하고 돈 빌리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해도 해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니까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 그럼 요즘에는 전세가 잘 없죠. 그죠? 다 임대차예요. 그럼 제가 예를 들 때 임대차는 등기를 안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기는 쉬워요. 제가 오늘 오후 5시에 임대차 계약서 써. 오후 5시에. 동사무소는 6시에 문 닫아. 오케이? 네. 그럼 계약서 딱 들고 5시에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로 뛴다 안 뛴다? 빨리 가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 오지 마라 해도 오기 때문에 의무를 둘 필요가 없어.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다 공부하세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통과. 문제를 갑니다. 갑은 을에게 갑소의 X보다는 부담 없이 동그라미 칩니다. 정려. 정려는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편무입니다. 1. 갑과 을은 정려계약의 밑줄을 긋습니다.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오더바이더 5. 여러분들 아까 여기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2번으로 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 X부동산의 소유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잃지 않는다. 오더바이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애가 태어나면 한 달 안에 출생신고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요. 출생신고 안 했어. 그럼 애 죽어야 됩니까? 죽다, 안 죽다? 안 죽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60일은 해야 되는데 등기 안 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됐죠? 그럼 3번입니다. 갑이 X분에 대해 소유권 버리는 길을 죽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죽었습니다. 계약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칠판을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을 정리했죠. 오케이? 그러면 정리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기간을 있는 상태 같으면 시작. 계약 체결일. 맞아요? 네. 그러면 계약 체결일에서부터 60일이니까 기산일은 계약 체결일이다. 체결일 아니다. 체결일이지. 그 다음 밑에 갑니다. 4번입니다. X부동산에 관한 소유는 신청이나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상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뭐다? 아니지. 5번으로 갑니다.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동그라미 칩니다. 매도. 이걸 못 찾아내면 틀립니다. 매도는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옆으로 갑니다.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OX다. X. 매매니까 쌍무계약이죠. 시작. 반대급부. 반대급부는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60일이라. 됐죠? 네. 한 장 넘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1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매매 동그라미 치세요.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죽었습니다.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오덱스타 X. 시작. 반대급부. 2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동그라미 치면 돼. 정려. 옆으로 갑니다.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오더바이더 O.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잘해야 됩니다. 건물의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이네요. 오덱스타. 집 하나 잠깐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지금 이리 오세요. 지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정답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 있다. 오더바이더 O. 그러면 지금 그 문구는 1번을 말합니까? 2번을 말합니까? 시작. 1번. 1번이니까 의무가 있다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1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매매했다는 말 안 나오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의무 없다. 그럼 4번입니다. 여러분들 4번에 줄을 하나 꺼야 되거든. 두 개를 줄 꺼야 되는데, 자, 어디 꺼야 된다? 지번의 변경. 옆에 시작. 대지권의 변경. 매도일이네. 60일. 60일이다. 1월이다. 1월. 그럼 5번으로 갑니다. 토지에 죽었습니다. 지목 변경. 60일이다. 1월이다. 1월.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으로 갑니다.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거든. 여러분들 잠깐만 138페이지에 문제 2번에 4번을 다시 볼게요. 혹시 오해서 할 소지가 있는데 제 손을 봅니다. 옛날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토지의 지번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건물의 지번은 토지의 지번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갑니다. 옛날에 토지가 있다면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지번이 있다면 건물 지번은 토지 지번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토지 지번이 있고 건물에는 건물 번호라는 걸 써지. 요즘은 시대가 같아 다르다? 다르면. 그러면 요 4번을 해독을 할 때 이랍니다. 토지 지번이 바뀌었죠. 그러면 그거는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럼 건물 지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옛날에. 지금은 건물 번호니까 시험에 내기가 곤란하지. 네. 제 손을 다시 봅니다. 제가 소재 지번이 바뀌면 직권으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토지 지번이 있고 건물 지번이 있잖아요. 토지 지번은 직권으로 해준다니까 건물 지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오케이? 네. 지금은 이제 건물 번호니까 이건 시험에 출제를 할 수는 없지. 3번으로 갑니다.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우편 동그라미 쳐서 끝에 있다 동그라미 쳐서 오더바이더 O.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래합니다. 일반인은 우편으로 할 수 없어요. 관공서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자르세요. 등기 권리자가 지방자치단 등이 등기 문제 성락이 없더라도 줄 것입니다. 성락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에 촉탁해야 된다. 오덱사 X. 여러분들 공동 신청해야 되는 공동 신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단독 신청하려면 성락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럼 관공서라도 성락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에 관공서가 죽었습니다.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자르세요.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에는 압류 등기, 이게 틀렸어요.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 표현이거든. 요리를 해보세요. 갑이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요리를 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 체납자입니다. 체납자. 그러면 관공서에서 갑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압류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압류가 서울시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압류가 들어왔다는 말은 그래도 세금 안 낼래? 그러면 이제는 공매 붙인다.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세금 안 내? 그럼 공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3번에 공매 개시 결정 등기를 했어요.
오케이? 네, 그럼 하면은 요 갑의 부동산이 병에게 낙찰이 됐어. 그럼 만약에 5억에 낙찰이 됐다면 병은 낙찰 대금을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낙찰 대금 납부하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하면 이제 모든 등기는 관공서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사람 낙찰 받았으니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요. 해. 소유권 해야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요 압류 있죠. 이제 소유권이 낙찰됐으니까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요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이런 거는 전부 다 관공서에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이거 말소도 일괄 같이 들어간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그럼 여기서는 공매 처분을 했다면 이 등기는 존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이거 엄청 어려운 지문이에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다시 갈게요. 3번에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죠. 그죠? 그럼 압류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요. 그러니까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고 압류 등기에 뭐를 촉탁한다? 말소를 촉탁한다. 이 말. 그럼 이런 거는 답으로 안 만들거든. 그럼 너무 어렵게 돼. 그러니까 1번에 답이 아주 쉬운 게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4번으로 갑시다. 관공서가 그만 줄 것이에요. 체납처분의 압류 등기 등기 명인을 가름하여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죠. 옆에다가 성명, 주소, 주민, 성명, 주소, 주민. 주로 말하는 거는 주소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소가 다르다. 그러면 관공서가 대비 신청해 줄 수 시작 있다. 끝에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래 해보세요. 괜찮아? 이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글자를 보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거든.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해보세요. 1번에 송윤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고 해봅시다. 700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러면 송윤아가 부산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러분들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전입 전출 신고를 한다, 한다. 등기소에 와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한다,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대전 살다가 과천으로 이사 갔어요. 과천에서 동작구로 이사 갔어요. 이제 동작구에서 강남 입성했다, 했다, 했죠. 그러면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 등본은 다 고칩니다. 등기소에 와서 주소 변경 등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부동산이 이제 공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낙찰을 받았다면 제3자에게 이제 소유권을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주소가 갑의 현 주민등록번호상과 등기부상의 주소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거 변경 등기 해야 된다, 아니다? 해. 이는 관공서가 알아서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또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이 주소를 변경 등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권리관계는 아무런 변동이 있다, 없다. 얼마든지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할 때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다, 있다. 아니 수용을 했으면 당신이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 이런 거 다 제출해야지.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옳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1. 태아 줄 것이요. 등기할 수 시작 없다. 민법상 조합 줄 것이요. 등기할 수 시작 없다.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줄 것이요. 끝에 없답니까? 있답니까?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등기할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줄 것이요. 학교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동그라미 칩니다.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어드바이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요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배울 텐데,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그냥 쉬운 거 해볼게요.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는 3명입니다. 3명. 하나는 자연인입니다. 하나는 법인입니다. 하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입니다.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그냥 우리가 편의상 비법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개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 그럼 시험에는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을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공부할 필요 없죠.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문제거든.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전원 명의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이니까 합의로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학교는 OX다 X.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학교는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고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고 사립학교는 재단 이름으로 합니다. 재단.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통과. 그 다음에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 이단이다. 아니지.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시골에 가면은 마을회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재산입니다. 오케이? 그럼 등기를 해야지. 그런데 마을 이름으로는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을 하면 마을 이름으로 등기해 줄 수마다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죠? 아, 그럼 좋다. 여러분들 이리 오세요. 지금 4번에 5번 이해했다, 못 했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글자거든. 이 글자예요. 이 글자예요.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 글자예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명인과 의무자와 권리자 신청인이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그럼 소유자가 갑이 명인이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예, 제가 요새 매도인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의무자가 누굽니까? 갑. 맞아요? 네. 그럼 등기를 신청해라면 갑하고 을하고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그럼 신청인이 누굽니까? 갑. 그러니까 명인, 의무자, 신청인이 동일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런데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럽니다. 요거를 잠깐만, 여보세요. 요 부동산이 어성김씨 종친의 부동산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자, 어성김씨 종친회가 소유자다. 어드바이더? 소유자가 어성김씨 종친회다.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성김씨 종친회가 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의무자가 이 사람이 의무자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냐 돼요? 해. 그럼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종친회가 옵니까? 종친회 회장이 옵니까? 사람이 와야지. 종친회가 오면 사람이 와야 돼, 사람이. 그러면 신청서에는 종친회 이름을 쓴다. 종친회 대표자 이름을 쓴다. 대표자.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란 말이고? 대표자다. 신청인은 누구란 말이고? 대표자 또는 무슨 인이다? 관리인. 그럼 아까 의무자는 누구란 말이고? 비법인이지. 맞아요. 네. 아까 명인이 누구였다? 비법인. 그럼 다른 각도로서 하나를 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어성김씨 종친회가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놈이다. 이 사람이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 뭐다? 권리. 그럼 요 권리자는 어성김씨 종친회가 권리자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어성김씨 종친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명의는 누구란 말입니까? 비법인. 그런데 요 소유권이든 등기를 신청해러 오는 거나 신청해러 오는 거나 종친회가 해러 온다. 종친회 대표자가 온다. 대표자. 그럼 신청서에는 누구 이름 쓴다? 대표자. 그럼 신청인은 누구? 대표자. 그럼 이거 얼마나 쉬워요? 모르면 이래 합시다.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이건희 회장한테 있다. 삼성전자한테 있다. 그러니까 법인이 명인인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의무자가 누굽니까? 법인. 그럼 삼성전자가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권리자가 누굽니까? 법인. 그러나 등기를 해러 오는 거는 사람이 와야 된다, 법인이 와야 된다, 사람. 그럼 신청인은 누구란 말이고? 대표자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한번 합니다.
법인하고 비법인은 답이 똑같습니다. 답이 똑같습니다. 명의는 누구다? 법인. 답이 똑같습니다. 그럼 요걸로 합시다. 요걸로. 명의는 누구다? 비법인. 의무자는 누구다? 비법인. 권리자는 누구다? 비법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이해됩니까? 네.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럼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거는 국가가 와야 됩니까? 사람이 와야 됩니까? 그럼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맞다? 맞지? 통과? 네.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있잖아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